This week on BizTech Korea, we explore CES, or Consumer Electronics Show, which is the world's largest technology event. And this year, it has especially grabbed a lot of attention as the fair was held as an all-digital event. We take a deeper look into the advanced technologies and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and overseas companies who joined the event. So please stay with us. 안녕하세요. KDI 김동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IT 칼럼니스트 이온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비즈테크 코리아 특집 방송으로 CES 2021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CES는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의 약자죠.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매년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굉장히 큰 규모 행사입니다. 1월 11일부터 14일, 지난주였죠. 성황리에 마쳤었는데요. 올해는 작년과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었죠? 예, 맞습니다. 올해 CES의 특징은 All Digital CES. 한마디로 모든 것이 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CES였다라는 건데요. 자, 온라인으로 개최된 건 55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달라진 환경에 발맞춰서 CES의 운영 형태도 달라진 건데요. 온라인에서도 그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오늘은 저희 CES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훌륭하신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숙명여대 경영학부의 오준석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서울대 전자공학과 이성진 교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CES 2021 이야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ES가 알고 보면 세계 3대 전시회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CES, WC, 이파. 저희가 흔히 이제 세계 3대 전시회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 못지않게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좀 참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기업들은 어떤 것들을 저희들이 보여줬나요?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로 보게 되면 머세디스 벤츠, BMW, GM 이런 대기업들이 참여를 했고요. The MBUX Hyperscreen is the center of attention, the center of control, and of course, the center of entertainment. And it is the biggest screen ever mounted in a series-built Mercedes. You don't search for functions. They will find you. The screen appears lightweight, almost floating in the center of the car. That said, we thought we'd take it to where it belongs. At GM, we believe that after one of the most difficult years in recent history, this moment will prove to be an inflection point. The moment when our world's reliance on gas and diesel-powered vehicles will begin transitioning to an all-electric future. And GM intends to lead that change.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참여가 많았습니다. 소니를 비롯해서 IBM이라든지 에이서스, 파나소닉 이런 그 IT 기업들이 거의 총출동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업들의 참여도 굉장히 흥미로웠지만 디지털 경제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 IT 트렌드를 이끄는 그 기업들의 기조 연설들이 있었는데 또 거기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어떤 기업들이 있었나요? 요번 같은 경우 이제 첫째 날에 이제 미디어 데이였고요. 잘 알다시피 이제 미국의 이제 버라이전의 이제 대표인 베스트버그 같은 경우에는 그 연설의 그 초점이 5G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원격 시스템의 미래,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에 이제 브래드 스미스는 최근에 EU에서 GDPR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받아서 보안에 대한 얘기를 초점을 둬가지고요. 보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기술이 어떤 공헌을 해야지 되고 또 기업이라든지 정부가 해야 될 보안에서의 책임 요인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이제 AMD의 리사수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리사수 같은 경우에는 AMD라고 하는 그 어떤 그 회사에 대한 그 이미지를 갖다 부각시키면서 특히 이제 고성능 컴퓨팅 부분에 대해서 제언을 했습니다. And I'm excited to announce we're starting 2021 by launching the most powerful PC processors ever built for ultra-thin and gaming notebooks.
Today, I'm proud to introduce the AMD Ryzen 5000 series mobile processors powered by our new Zen 3 core. These new chips offer both tremendous performance and long battery life. 이번 CES에서 AMD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지금 AMD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게다가 이 데스크탑용 CPU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인텔을 이겼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맞습니다. 그 AMD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대세는 인텔이다라고 하는 시각이고요. 여전히 시장 점유율 70%는 인텔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그 약간의 그 어떤 그 시장의 흐름세가 AMD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AMD가 상승세를 계속해서 가지고 오는 이유에는 어떤 기술적인 뒷받침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기술들이 AMD를 지탱해주고 있나요? 예, AMD가 최근에 리사수 CEO로 이제 전격 교체되면서 7나노 공정을 인텔보다 더 먼저 성공을 시켰거든요. 7나노 공정에 대해서 그냥 아주 쉽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피자 한 판이 있다고 치면은 그거를 기존에는 8조각이었는데 나노 공정을 통해서 12조각으로 나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속도라든지 성능이 더 향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텔과 AMD의 경쟁이 11세대, 12세대 바뀌어가면서 분명 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소비자들은 그만큼 더 앞선 기술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기업의 경쟁과 기술 발전이 기대되는 시점입니다.